아버지는 어머니를 먼저 보내고 무기력한 나날을 보내셨습니다. 아빠, 뭐라도 좀 드셔야죠. 제가 반찬 맛있게 했어요. 그런 아빠에게 유일한 활력소가 되어드리기 위해 노력했어요. 왕복 5시간인 거리를 달려와서 홀로 남은 아버지를 알뜰살뜰하게 챙겼는데요. 그렇게 아버지를 홀로 챙긴 지 4년. 언제부터인가 아버지의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아빠, 반찬 밖에 내놓지 말라고 했잖아요. 상했네, 상했어. 아빠가 원래 안 그러셨는데 반찬을 냉장고에 넣는 걸 깜빡하시고 상한 반찬을 데워 드셔서 배탈이 나거나 집 앞에 나갔다가 집을 못 찾아 경찰분이 집에 데려다 주는 날도 있었어요. 하시는 행동들이 치매가 의심돼서 검사 받아보니 정말 치매가 맞았어요. 결국 아버지를 집 앞 요양원에 모셨는데요. 딸, 자주 와야 돼. 그럼요. 아빠 거기서도 건강히 잘 지내줘야 돼요. 아버지를 요양원에 모신 뒤에도 매일 아침 찾아가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 걷기 운동을 시켜드리고 다리 마사지를 해드리고 나서야 출근을 했습니다. 그렇게 주말도 없이 아버지를 챙기는데 모든 시간을 보냈어요. 당신 또 아버님한테 가는 거야? 응, 금방 갔다 올게. 거기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계시잖아. 맨날 가는 거 하루 정도 안 가면 안 돼? 아빠한테는 나밖에 없잖아. 어떻게 그래, 외로우실 텐데. 이럴 줄 알았으면 나 당신하고 결혼 안 했어. 남편과의 갈등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는데요. 여보! 여보! 내가 쇠가빠지 벌어서 이거 뭐해? 당신이 돈 다 가져가잖아. 어? 아, 당신도 알잖아. 이번에 아빠 이번 일 오래 한 거. 참나. 아버님만 저남자한테 돈 다 주고 나는 뭐야? 나도 우리 집 엄마 아빠 좀 도와주게. 왜 당신 돈 다 가져가냐고? 아빠가 받는 연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해서 제 월급에서 보충하거든요. 남동생은 아빠를 부양할 형편이 안 돼서 저 혼자 하고 있는데 남동생은 안 하는데 왜 너만 하냐고. 갈수록 남편과의 사이가 나빠지고 있습니다.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와, 근데 정말 대단한 따님이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저도 나름 열심히 한다고 효녀 쪽에 가까운 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분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또 사연을 보니까 남편 입장에서는 또 너무 아버님한테 시간을 쏟다 보니까 네. 뭐 돈도 그렇고 남편 입장에서는 조금 소홀히하다 보니까 서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아니 근데 사실 결혼 전부터 지금 그 따님이 아버님께 이렇게 계속 해왔던 거거든요. 이거를 알고 결혼을 하셨을 텐데 아유 그래도 또 남편이 이거 이해 못해주면 또 서운하죠. 근데 이게 뭐 이게 잠시는 괜찮은데 이게 김병의 효자가 없다고 남편 입장에서도 계속 이게 돈이 들어가고 자기한테는 소홀하고 이러면 이게 힘들죠. 네. 네. 사례자께 남동생이 있으신데 그렇죠. 아무래도 형편이 되지 않다 안 보니까 와서. 지금 부양은 누나 혼자 하고 계시거든요. 네. 이게 바로 독박 부양이라고 하는데 요즘에 이런 사례가 뭐 얼마나 되나요, 변호사님? 옛말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해요. 부모는 10자식을 키워도 예. 10자식은 한 부모를 못 모신다. 자, 그렇게 내리사랑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2021년 기준에 그 법원에서 이제 부양 관련된 사건 중에서 약 30%가 이렇게 형제끼리 서로 싸우는 거였어요. 네가 모셔라, 내가 모셔라, 내가 못 모신다, 부양이 얼마나 이런 싸움이었는데요. 70대 노모가 계셨는데 이제 아들 3명을 잘 키우셨어요. 큰 아들은 이제 성공했고 둘째, 셋째도 이제 어느 정도 잘 사는데 서로 안 모시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어머나. 그리고 이제 네가 내라 나 힘들다 서로 이제 이제서 힘들다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칠순 노모가 3자녀를 상대로 소송을 했습니다 법원에. 얼마나 힘들어서 소송까지 하셨겠어요. 그래서 판사님 저 좀 도와주세요. 자녀들이 아무도 나를 모시려고 하지 않고 돈도 안 줍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결정이 났는데 큰 아들은 100만 원. 차남과 막내는 50만 원씩 내라 이렇게 이제 판결까지 받으신 적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그 노모가 이제 눈물을 흘리시면서 내가 오죽했으면 여기까지 왔겠느냐 정말로 내 인생이 좀 불쌍하다 한스럽다 이렇게 이제 한탄하신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연을 주신 누나도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지만 이제 아버님 부양하고 있는데 남동생이 더 안 좋기 때문에 혼자서 누나가 하고 있어요. 그럼 남동생이 형편이 나중에 좀 좋아지면은 그 부양금들을 좀 받아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그런가요? 그렇죠. 이제 부양료라는 건 이제 2차적 부양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생계 능력에 따라서
소위 말해서 잘 나가고 돈 많이 버는 사람은 좀 많이 내야 되는 거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좀 적게 내도 되는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제 그 어떤 아버지가 이제 좀 나이가 드셔가지고 또 치매 기운도 있으셔가지고 요양병원에 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제 아들이 이제 큰아들이 이제 뭐 효자라서 이제 아버지를 좀 모시면서 자주 방문도 하고 병원비, 요양병원비도 이제 큰아들이 다 낸 거예요. 둘째, 셋째가 좀 형편이 안 좋다고 해서. 근데 나중에 둘째, 셋째 보니까 형편이 좋았던 거예요. 속였던 거죠. 그러니까 너무 괘씸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둘째와 셋째를 상대로 내가 이미 낸 과거에 그 치료비를 좀 달라 이렇게 소송을 했거든요. 자,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돼요. 받아야죠.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법원에서도 이미 지급한 병원비라 하더라도 남은 형제들이 분담하는 게 맞다 이렇게 이제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사연 보내주신 사례자의 남동생분도 꼭 형편이 나아져서 네. 나중에 누나에게 그 부양료를 지급할 수 있기를 꼭 그러니까요. 바라고요. 네. 사실 이 사례자의 진짜 고민은 따로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아버님은 혼자서라도 제가 부양을 한다. 당연히 마땅히 모셔야 하는 일이다. 이건 이제 고민이 아니라 네. 이 친정 아버지를 부양함으로써 남편이 이제 굉장히 불만이 많아서 이게 문제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걱정입니다. 그 남편의 막말은 약간 마음에 걸리네요. 네. 그러나 네. 남편 입장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가끔 보면 너무 착하고 그 지나친 효녀도 좀 문제가 있어요. 자기가 너무 힘들어. 근데 이분은 그 아버님을 요양원으로 모신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참 잘하신 선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끔 우리가 집에서 모셔야지. 네. 불효다 이렇게 말하지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정말로 전문가들이 아버님의 질병에 대해서 또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케어해 주는 것은 오히려 가족들이 모시는 것보다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좋은 곳을 잘 선택해야 되겠지만요. 근데 저는 이 아내분이 너무 부양에 올인한다. 일종의 부양 완벽주의죠. 여기서는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내가 5시간씩 가서 아침 아버님 마사지 해드리고 네. 좋겠죠. 네. 자, 나 대신 누군가 하면 나보다 잘할까요? 못하죠, 당연히. 내가 제일 잘하는 건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거기에 다 올인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완벽주의적인 성향이거든요. 착하고 참 완벽주의가 있어서 모시는 건 좋고 부양하는 것도 좋고 신경을 쓰는 것도 참 좋은데 그게 1순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아내에게 있어서 가장 1차 가족은 누구죠? 남편. 남편입니다. 남편의 동의를 받고 남편과 충분히 관계를 맺고 그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아버님을 부양하셔야지 모든 것을 올인해서 아버지를 부양하고 이 가족은 두 번째다. 물론 한시적이기 때문에 또 이분의 착한 성격으로 봐서는 그것조차도 하지 않으면 떠나고 나면 마음이 큰 부담이 될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하십시오. 그러나 우선 나의 1차 가족은 여기다라는 걸 확실히 남편과 애착을 맺은 다음에 아버님을 부양하는 게 우선 순위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버님께 갈 때 가더라도 남편에게 충분한 설득과 네. 어떤 소통의 과정이 먼저다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일단 사연 주신 분처럼 부모님, 아픈 부모님을 독박 부양하는 경우에 뭐 신체적으로 힘들지만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 우리 신영철 교수님께서 정신건강의학과 명의로서 도움이 되는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무슨 말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맞지만. 사실은 네. 이 간병은요 마라톤이에요, 마라톤. 가끔 이걸 앞에 분처럼 100m 뛰듯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쳐버립니다. 네. 아닙니다. 이건 긴 호흡을 가지고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간병이 힘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는 이게요. 신체적인 리듬이 깨져버립니다.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도 그렇잖아요. 그 리듬의 주도권이 어디에 있어요? 내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자고 싶을 때 자고 깨고 싶을 때 깨는 게 아니에요. 상대가 리듬의 주도권을 갖고 있어. 그렇죠. 상대가 깨면 나도 깨야 되고 상대가 잠들면 나도 잘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에너지가 많이 드는 작업인지 모릅니다. 이 신체의 리듬을 유지할 수 없고 그 주도권이 나에게 없다는 것이 엄청난 삶의 스트레스로 작용하고요. 두 번째는 이게 그 힘들고 어려운 삶을 보다 보면 인간은 감정의 전염성이 있잖아요. 네. 특히 내가 사랑하는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럼 그게 마음이 되게 아프죠. 맞아. 이게요 일종의 감정 노동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시간을 그렇게 하다 보면 네.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쳐버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간병에는 나만의 시간, 나만의 공간이 일부 허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내 삶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부양하고 돕는 건 참 좋지만
그게 너무 지나친 의무가 돼서 책임감, 과도한 책임감이나 완벽주의에서는 조금 벗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